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방송에서 이제 미얀마 오지를 가기 위해서 만달레이에서 시에보라는 곳을 갔고 시에보에서 광명을 갔는데 광명에서 배가 안 떠나서 도로 돌아왔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고선 한국을 돌아와서 다시 미얀마를 떠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그 반대편에 그 신구라는 곳으로 제가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얀마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양곤을 가지 않고 만달레이로 그냥 바로 왔습니다. 이제 만달레이에서 다시 똑같이 그 버스 터미널을 가서 이번에는 시에보를 가는 게 아니라 신구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역시나 닭이 날리고 그리고 상당히 낡은 거였죠. 그런데요, 거기서 저는 왕십리 가는 버스를 봤어요. 한국에 오래된 그 버스를 들여놓은 거죠. 그 버스 상당히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좋아 보였습니다. 미얀마는 점점 나아지겠죠. 그렇지만은 양곤은 눈에 띄게 크게 발전을 하는데 아마도 만달레이까지 그 발전의 속도가 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우리나라 한 5, 60년대 시골 풍경 정치를 제가 물씬 느끼면서 신구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신구라는 게 지도를 보면 광명이라는 이 나루터죠. 나루터 도시의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리고 광명보다는 조금 좀 약간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 계획이 신구를 가서 신구에서 또 이제 배를 타고 또 제가 가고자 하는 더 오지로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신구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만달레이의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신구로 가는 버스를 잡아갑니다. 그럼 이제 31번 국도인데요. 이 31번 국도를 쭉 가다 보면은 신구를 더 지나가게 되면은 더 위에 그 모곡이라는 어떻게 보석으로 옥으로 유명한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제 샨족이 사는 데인데 거기는 완전히 오지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국경선까지 도달이 되는 곳이 됩니다. 그 샨족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정부군하고 전쟁도 가끔 하죠. 총질도 하고요.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외국인들은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저는 일단 그 이라와디 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갔습니다. 30일 국도를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꺾어지면은 이라와디 강 쪽으로 꺾어지면 신구가 나오는데요. 그 신구라는 곳은 뭐 일단 뭐 카페도 있고 뭐 등등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갔을 때 저는 이제 그 강가로 가기 위해서 또 나룻배를 섭외를 했어요. 나룻배 섭외를 했는데 그 섭외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물어도 보고 그 시장 쪽을 갔습니다.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만은 너 외국인이지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맞다, 나 외국인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왔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럼 북쪽이냐 남쪽이냐? 나 남쪽에서 왔다. 그럼 너 직업이 뭐냐? 나 그냥 조그만 사업을 한다. 혹시 기자 아니냐? 나 기자 아니다. 근데 너 왜 자꾸 여기서 사람들한테 뭘 이상한 걸 물어보느냐? 나 여행을 좀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왔지. 근데 너 신구라는 곳은 여기는 네가 까만 볼 것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는데 도대체 여기 온 목적이 뭐냐? 나 그냥 배 타고 한번 가고 싶어서 왔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 잠깐 있어라 그러더만은 위에다 보고를 한다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는데 돌아오더니만은 너 여기서 더 이상 있지 말아라.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떠나냐? 난 좀 더 위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난 자기 이제 경찰이에요. 사법경찰인데 더는 이제 외국인들은 여기는 출입이 안 되는 곳이다.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 지금 그 만달레이 가는 버스도 없고 끊겼고 이제 그때 좀 약간 어둑어둑해졌을 때였어요. 어, 도저히 난 어떤 길도 없는데 난 원래 여기서 좀 원칙적으로 배 타고 가는 걸 알아보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가려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여기서 내가 잘 때도 자꾸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그 사법경찰 말이 여기는 잘 데가 없어 네가. 그리고 여긴 진짜 외국인들은 난 너 처음 봤어. 너 내가 처음 보는 외국인이야. 외국인이 처음이래요.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은 만달리까지가 머니까 그 한 어느 정도 좀만 가면은 여기서 1시간 정도 가면은 모텔이 있어. 그러니까 그 모텔에서 자. 그래, 근데 나 거기까지 가는 걸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알았어, 그럼 내가 그러면 가는 사람을 섭외해 줄게. 그러더만은 어, 어떤 사람을 섭외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보고 무조건 거기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섭외해준 아까 똑같이 앞에는 이제 오토바이고 뒤에 네 발 달린 그 어떤 오토바이가 동력이죠. 그러니까 뒤에 경운기 뒤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각형의 틀에서 앉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갔는데 이제 막 그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에 그 평원을 막 이렇게 가는데 저기 멀리서 소떼들이 보이고 그리고 각종 그 풀들도 보이고 조금씩 마을들도 보이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저 한 100m 전에 뭔가 그 바로 앞 100m 앞에 뭔가 좀 가로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들판에 저게 뭐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벌레 떼예요. 여러분들 그 펄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돼지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외국 서양 여자인데 중국의 어떤 그 사항들을 이렇게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많은 메뚜기 떼들이 이 중국의 어떤 그 농지죠. 농지를 휩쓸고 지나가는 걸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책을 읽고 야, 벌레떼가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한 메뚜기만한 사실 제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그 벌레가 뭔지도 잘 느끼질 못했어요. 인식이죠. 그냥 막 지나가는데 제 벌레떼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도로에 있으니까. 근데 그 벌레가 제 이제 옷에 부딪히는 거죠. 그걸 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 하면서 그 순간이 약 한 3분 이내였을 겁니다. 근데 마치 3시간 같았어요. 난생 처음 겪는 그 상황이니까 당황하면서도 또 당하면서 제가 약간 변태적인가요? 익사이팅하다 그럴까요? 근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무섭다. 무섭다는 것보다는 좀 경험하지 않은 걸 경험하다 보니 당황스럽다가 맞는 말입니다. 당황스러웠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미얀마의 어떤 드넓은 평원에서 인생에 다시는 못 겪을 만한 것들 겪은 거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구나. 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또 당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온 세상 전체가 딱 석양이 지려고 하는 무렵에 그러니까 주위가 아주 깜깜해지기 전에 이 벌레가 확 뒤덮여지는 광경은 아마도 아주 독특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벌레떼를 지나고 이제 다시 그 오토바이 뒤에서 앉아가지고 쭉 그 미얀마의 모텔이죠. 모텔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여행을 왜 왔나?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생각을, 당연히 이제 여행가로서 생각이죠. 아, 마치 사막 여행을 와서 사막에 들어 누워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들었을 생각들, 어떤 남태평양의 바닷가에 가서 한바다의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벌레들을 쫓으면서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있던 심정들, 그런 심정과 비슷하게 이 석양이 질 무렵에, 완전히 석양이 질 무렵이란 거는 완전히 깜깜하게 직전이죠. 직전에 온 세상이 붉게 물드는 과정에서 저 멀리 이국적인 어떤 미얀마 특유의 건물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이 어떤 농촌 풍경, 어떻게 보면은 그 들판 풍경만 보이는 곳을 흙으로 된 도로를 오토바이 뒤에서 달달달 걸리면서 가는 거죠. 가면서 혼자서 헛웃음이 슬슬 나왔어요. 참 독특하게 사는구나. 글쎄요. 뭐 이렇게 독특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럼 독특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서 드디어 완전히 어두워진 다음에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그 모텔에 도착한 다음에 그 주인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를 보고. 왠지 아세요? 자기네 모텔에서는 한 번도 외국인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여권은 경찰이 가져갔어요. 이제 경찰서에다가 제 여권을 가져가서 아마 저 신원조회를 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경찰이 가져갔는데 제 여권 가지고 볼 거다. 그러니 일단 경찰도 오니까 재워달라 그러니까 경찰이 또 온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여기저기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자라. 그래서 제가 2층 방에 올라갔습니다. 2층 방에 올라갔는데 침대에 이제 모기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기장 위에는 벌레들이 수북하고 그걸 보고서는 뭐 침대 시트나 그런 거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벌레가 많구나. 아까 그 벌레들처럼 이 동네는 벌레가 많은 동네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짐 정리하고 주위 풍경을 보니까 약간 작은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그렇다고 아주 번화한 마을이 아니라 미얀마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그나마 거기에 건물들은 초가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뭐 가게 1층에 가게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보니까 뭐 개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왔는데 자기 상관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눌리길래 가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호텔 모텔 주인과 그 경찰과 경찰 상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텔 주인의 얼굴이 겁에 질린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 속으로 상당히 그 이쪽은 경찰의 힘이 세구나. 당연히 세겠죠. 독재 국가니까.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경찰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유지하는 거죠. 이 상관이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신구에 왜 왔느냐? 그리고 이곳에 와서 뭘 했느냐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관광객이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구경 왔다. 혹시 기자 아니냐? 나 절대 아니다. 감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독재 시대의 어떤 이 치부죠. 독재 시대 그런 이 탄압했던 것들을 기자들이 많이 밝혔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약점을 외국 기자들이 와가지고 터트리는 거를 상당히 싫어했다 싶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기자냐? 아니다. 그럼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돌아갈 거냐? 난 하루 이틀 정도 있다 돌아가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좋은데 또 모텔 주인이 물어본다 싶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볼 때도 그냥 관광객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권을 눌러받고 이제 그 두 사람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텔 주인이랑 저랑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까지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잘못했으면은 미얀마 경찰서 들려와서 고문도 당해봤을까요? 고문도 했을까요? 아무튼 각종 그 상상을 하다가 좀 편한 마음에 1층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1층 가게에서 아주 간단한 미얀마 안주를 시키고 뭐 안주를 해봤자 뭐 그냥 술안주죠. 고기 약간 볶음 같은 거 시키고 유명한 그 미얀마 비어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무슨 맥주 대회에서 금상도 타고 그랬죠. 그 미얀마 비어를 하나 시키고 캔 맥주가 아닙니다. 병맥주입니다. 미얀마 맥주는 캔 맥주도 거의 없지만은 병맥주가 맛있어요. 또 이제 제가 전전전 방송도 얘기했지만은 양곤에 꼬치골목을 가면은 또 생맥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게에 미얀마 비어 병맥주를 이렇게 먹으면서 참 오늘 많은 것을 겪었구나. 석양과 벌레떼와 미얀마 감옥에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상황과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날더라고요. 어떤 과거에 영화를 봤는데 어떤 외국인이 터키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이제 갇혀 있는 거를 영화를 봤죠. 탈출을 하는 혼자서 별의별 상상을 하다가 안도의 숨도 내셨다가 그러고서는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이제 잠을 자다가 잠결에 눈을 떠보니까 이제 동이틀 무렵이었어요. 여스름한 새벽인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한참 동안 지르더라고요. 뭐 미얀마 말로. 그 느낌에 이제 정신병자죠. 병자인데 미얀마 사람들이 참 착하고 그런데 어떤 우리도 그랬죠. 포갑이죠. 포갑. 독재 포갑 속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피해를 많이 보거나 내지는 다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미얀마 반군들이죠. 미얀마 반군들도 상대적인 거죠. 독재의 탄압이 심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용수철이죠.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어떤 올라오는 힘도 강해집니다. 이 과거에 제가 어떤 미얀마 국내 정치에 대해서 뭐 깊이 얘기하는 거는 또 여행가로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어떤 개인적인 느낌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올라가는 힘도 크고, 미얀마도 그래서 과거에 스님들이 많이 좀 분신도 하시고 뭐 그랬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닮아간다고 이제 어떤 조직적으로 제가 과거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반군 세력 내지는 운동 세력 내에서도 체벌을 심하게 하는 걸 봤어요. 어떤 양면성이죠. 자, 일단 정치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주인이, 저도 참 그런 경우도 참 처음 봤어요. 개를 한 20마리인가요? 20마리를 몰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니까 개들이 전혀 저한테 이제 달려들질 않았는데, 아마 개들 먹이를 주는 건지 아침이 돼서,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미얀마는 외국인이 지역에 나타나니까 경찰이 올 정도로 치안이 상당히 저는 됐다고 봅니다. 이 사회시설이랄지, 기반시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만은 어떤 촘촘히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는 꽤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 자체가 천성이 착하고요. 아무튼 좀 그렇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 차원이었겠죠. 그렇게 많은 개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개도 그렇게 묶여놓지 않고 풀러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참 특이하구나 싶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분한테 만달레이 가는 버스를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이 도로가 저기에 샨주로 가는 도로, 큰 도로의 면에 있어가지고 만달레이 가는 버스가 자주 온다. 그러니까 버스가 오면 손을 들고 그냥 타면 된다. 알았다. 그래서 채비하고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말 그대로 얼마 있어서 버스가 한 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달레이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만달레이로 돌아왔습니다. 자, 참으로 하루가 마치 일주일처럼 익사이팅하게 아주 재밌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저 미얀마 배를 타고 강 위로 올라가는 거는 못했고, 어떤 미얀마 경찰력에 의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또 신구를 가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점점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샨군이죠. 샨군은 샨족의 어떤 반군들과의 싸움 때문에 점점 그쪽 지역을 이제 막아놨다가 미얀마가 점점 이제 독재를
풀어지면서 저는 민주화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아웅산 수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점씩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권서부터 쭉.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샨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